네, 반갑습니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련서준입니다. 어차피 유튜브 영상 올려봤자 조회수 안 나온다. 유튜브를 나의 생각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자. 생각의 통조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가 설계하고 기억이 써내려가는 꿈의 과학.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이 책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자주 꾸시나요? 꾸면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죠. 동물도 과연 꿈을 꿀까? 그리고 신생아들도 꿈을 꿀까? 시각장애인도 꿈을 꿀까? 그리고 또 왜 꿈은 이렇게 위에서 훅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꿀까? 어른들이 옛날 키 크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야한 꿈은 왜 꿀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꿈과 또 다른 나라,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꿀까?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점이 많았는데, 그런 꿈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최신판이고, 연구 결과를 모조리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은이는 안토니오 자드라, 그 다음에 로버트 스티골드, 꿈의 대가이신 그 두 분들이 이제 공동 집필을 하셨는데, 먼저 이제 외국 책, 번역책들은 그 지은이 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안토니오 자드라, 여자분이실까, 남자분이실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찾아보는데, 저자들을. 일단은 안토니오 자드라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메리칸 셰프의 그 주인공이 이제 감독이신 분하고도 좀 굉장히 닮았는데 그 존 파브로 부분에 좀 약간 살 빠진 버전 뭐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 교수님이시자 꿈의 대가신 로버트 스티골드 박사님 이렇게 생기셨네요. 눈썹까지 하얗게 되신 이런 세계적인 꿈의 대가분들이 공동 집필한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1장 꿈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5장 텔레파시와 예지몽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는 367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건강한 수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주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 이제 각성 상태에서 N1, N2, N3 이렇게 해서 점점 깊은 잠에 빠지고 다시 이렇게 N2, N1, N1이라는 거는 이제 렘 수면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아 아이들을 보면은 요 눈꺼죽이 얇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그런 상태 이제 그래서 설잠이라고 하죠. 라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렘 수면의 주기가 이제 90분마다 돌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건강한 수면 때는 어떤 주기로 오는지 한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최초 각성 상태에서 시작해서 N1, N2, N3 이제 뇌파가 이제 느려지는 수면 상태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고 이렇게 요 사이클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그 처음에 시작했던 렘 수면 기간이 조금씩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런 사이클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수면이 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한 수면 상태라고 단계적인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렘 수면일 때의 꿈을 가장 기억을 잘 할 수가 있다. 물론 N1 단계나 N2, N3 단계에서도 인간은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꿈을 이제 딱 꾸고 탁 깨는 것은 있지만은 꿈이 이제 싹 마무리되면서 영화처럼 디 엔드 딱 하면서 잘 잤다 이렇게 된다는 건 없죠. 그래서 꿈에는 결론이 없다. 이 말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박문호 박사님도 말했듯이 꿈에는 결론이 없다. 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제가 짧게 말했지만 엄청난 연구 과제를 통해서 깨달게 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꿈과 이제 기억 진화라는 부분인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과 어떤 기억이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발현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써먹고 남들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뇌가 그런 것들을 다 포용을 하고 기억을 하려면은 뇌에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캐치를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 쳐내는 과정에서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응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콘솔리데이트, 콘솔리데이트, 뭐 어떻게 응고와 뭐 집착 요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1800년대부터 꿈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2001년 때까지 연구 논문이 이제 1,000건들 이상이 되면서 이제 꿈이 어떠한 그 진화 과정에 있어서 기억을 진화하는 과정 중에 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약한 기억력들이 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곳을 이제 응집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백질이 이제 합성된다라고 해서 응집화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최근 논문에서 명명을 이제 좀 바꾸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명과 기억 진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메모리 에볼루션이라고 이제 다시 바꿔서 최근 논문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발현될 수 있냐면은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좀보다 조금 어려운 걸 쳤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꼭 그 부분에서는 틀리는 거야. 근데 아이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고 자고 다음날 다시 하자 해서 딱 했는데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부분이 안 틀리고 연주가 되는 거야. 뭐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게임도 요 판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또 죽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뛰어넘는다든지 뭐 요즘엔 따로 타자 연습을 안 하지만 타자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타고 일어났는데 다음부터 더 원활하게 잘 된다든지 단어놀이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시험 기간에 암기를 하는데 A, B, C, D, E, F, F, F 다음에 뭐였지? G 이렇게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숨 자고 다음에 일어났는데 A, B, C, D, E, F, G, H, I, O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에릭 클랩톤이 4살 아기가 이제 건물에서 이제 떨어져 추락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리스트 동료 이제 누굴 추모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쓴 곡이 뭐 Tears in Heaven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쇼츠에서 봤나? 뭐 인스타에서 봤나? 뭐 이런 경험들이 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에 대한 그런 경험이 충분히 되게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많이 했어요. 이게 되네? 되네? 뭐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핵심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가능성 이해를 위한 네트워크 탐색. 다시 가능성 이해를 위한 네트워크 탐색. 그래서 영어로 네트워크 exploration to understanding possibility 라고 해가지고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next up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에서는 이제 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강한 연관된 단어를 조합하는 것보다 약한 연관 단어를 취합해서 떠올리는 게 그 8배나 더 많다라는 겁니다. 렘 수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운전을 하고 직장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뭐랄까요 뭐 저 책을 한번 읽고 싶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 치면은 운전을 할 때 저 시트 옆에 뭐가 묻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소한 것들은 이제 버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기억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하지만 일에 했는데 저 A4 용지 누가 좀 지저분하게 줬다 놓지 좀 빨리빨리 치우지라고 이제 뭐 잠깐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쉬어서 저 책 읽어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만약에 일상을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렘 수면일 때는 이런 중요한 것보다는 좀
연관성이 약한 것들, 아까 저 시트에 저기 뭐가 묻은 거야와 저 A4 용지 좀 누가 좀 빨빨 치워놨으면 좋겠다와 저 책을 읽어야 되는데 표지 밑에 뭐 저기가 분홍색 표지였네 요런 것들에 약한 연관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했다라는 것들에 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왜 꿈이 낮 동안의 어떤 지배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런 사건과는 분명히 연관 없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잠을 잘 때 깨어 있을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탐색을 하고 덜 명확한 것들을 자꾸 연관성을 조사해 가지고 깨어 있는 동안에는 뭐 별거 아니었던 절대 살펴보지 않는 그런 데에서 조합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보석 같은 개념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업과 꿈이 이제 넥스트업의 개념으로 왜 꿈이 기괴한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넥스트업 개념을 통해서. 우리 왜 말도 안 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옆집 슈퍼 아줌마랑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 좌석이 아니라 천장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 맞으면서 뭐 이렇게 뭐, 뭐 어딘가를 뚝 떨어져서 도착을 했는데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약간 뭐 이런 경험, 이런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꿈이 기괴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넥스트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 자체가 유용하거나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는 이제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고 창의적인 것에 대한 소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관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놀랍게도 그 작은 연관성처럼 나중에 사용하라고 저장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궁금했던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꿈을 꿀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나타났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시각화적으로 꿈을 꾸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이제 냄새라든지 맛, 뭐 어떤 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편의 어떤 기울기 이런 것들로 이제 꿈으로 이제 발현되고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대신에 그런 것들로 이제 발현이 되고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4세에서 5세 미만의 시각장애를 갖는 아이들에서는 역시 시각화로는 꿈이 이제 조합되지 않는다. 단 5세에서 7세로 이제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시각장애를 얻는 사람들에 대한 꿈은 뭐 사실 초반에는 시각적인 조합으로 꿈을 발현되긴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런 빈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점점 그런 꿈을 시각화된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 발표 여기 책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들을 옛날에 60년대 이전에서 70년대 언저리 어떤 TV 같은 것들을 흑백 영화 흑백 TV 시절에는 꿈도 뭐 흑백으로 꾸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컬러로 꿈을 꾼다라는 내용도 이제 흥미롭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우리는 과연 무슨 꿈을 꾸는가? 여러분들 어떤 꿈을 주로 꾸시나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임상 실험을 하고 조사 데이터를 한 것들에 대해서 상위 15가지 전형적인 꿈 주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순위가 1순위가 총 발생률 85%고 여성이 86, 그다음에 남성 비율이 82%는 제일 1번적인 제일 우선순위 많이 꾼 꿈이 1위. 쫓기거나 쫓았지만 신체적 상해는 없음.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가 성적인 경험. 그래요. 세 번째가 학교 선생님 공부. 4위 추락. 5위 지각, 뭐 예를 들어서 기차를 놓치거나 뭐 그런 거. 6위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 7위 추락할 뻔함. 8위 하늘을 날거나 활강. 이런 꿈으로 좀 한번 저도 꿔보고 싶어요. 어릴 때는 몇 번 꾼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하늘을 나는 이런 꿈들을 못 꿔본 것 같습니다. 뭐 9위 시험에서 실패함. 10위 무언가를 계속 시도함. 11위 겁에 질림. 12위 신체적 공격을 당함. 뭐 맞거나 찔리거나 강간당함. 13위 죽은 사람이 살아남. 14위 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느끼지만 꼭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악몽 귀신 꿈 같은 개념이니까 내가 자고 있는 방 저편 한편에서 뭐 뿌연 연기가 나오더니 저 뭐야 막 약간 이런 꿈을 표현한 것 같고 15이 다시 아이가 됨. 이렇게 조사가 돼 있네요. 분석 결과가. 근데 만약에 이 조사 항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남성 비율을 했다면은 다시 군대를 가는 꿈을 꿨다니 이런 것들은 한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여성 비율을 뭐 빵이고 남성 비율은 뭐 98% 이상으로 뭐 이런 것들 다시 이등병이 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 주제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2위의 성적인 꿈, 이런 것들은 남성들은 어떤 야한 꿈을 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책에 나온 것들 중에서 여성들은 주로 성적인 꿈을 꾸더라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내가 원치 않은 성행위, 뭐 강간,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꿈이 우리가 이제 각자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장르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꿈꾸는 뇌가 그 자신에게 말하려는 어떤 선택적인 이야기, 아니면은 어떤 주제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달려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그 조사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꿈 배양 기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창의성을 이제 발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꿈속에서 탁탁탁탁 이런 꿈을 꾸는 오 대박 이런 생각이면 이런 아이디어면 뭐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꿈 배양 기술이 나왔는데 자 한번 편을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번 너무 피곤하거나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술, 수면제, 기분 전환류, 약물 등을 복용하지 않는 밤을 택한다. 2. 꿈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문제를 잠시 생각한다. 짧게 읽을게요. 3. 문제를 짧은 단락이나 질문 한 줄 문장으로 요약한다. 4. 잠들 준비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한 꿈을 꿀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5. 잠들 때까지 배양 문구를 반복한다. 6번 잠든다. 7번 한밤중이나 아침에 깨면 눈을 감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는다. 알람이 울려서 깨면은 끄고 다시 눈을 감는다. 몇 분간 꿈에 대한 가능한 많은 것을 떠올려 본다. 기록하는 데 집중한다. 8. 기억난 꿈이 배양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야한 꿈을 꾸려면 너무 피곤한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꾸지 않는 이런 릴렉스한 상태에서 꿈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 난 야한 꿈을 꿔야지 해서 짧은 단락으로 질문이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잠들기 전에 이걸 계속 반복하고 나 야한 꿈을 꿔야지 나 야한 꿈을 꿔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번 잠들고 그다음에 일단 깨어나면은 알람에서 잘 잤다 하지 말고 좀 알람을 끄고 좀 잠시 이렇게 곡 씹어 보면은 뭐 된다. 약간 이렇게 꿈 배양 기술이라는 것까지 이제 나열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이제 PTSD가 어떻게 진화가 되고 또 우리는 악몽을 왜 꾸고 그런 악몽을 리허설 이미지 같은 걸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뭐 기면병, 몽유병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각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또 아까 마찬가지로 자각몽자가 되는 방법도 여기에 이제 뭐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이제 자각몽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게 재밌어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방법이 나오고 아까 전처럼 방법이 나오고 7번 깨어있는지 꿈속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고 이렇게 아까 램 수면 우리가 이제 옅은 잠이 이제 이 순환 N2에서 N3에서 다시 램으로 오는 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적으로 잠에서 깼을 때, 요 마지막 렘 수면 쪽에서 그걸 곡씹어서 했을 때, 이거 꿈이야. 계속 유지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꿈이 유지되는 경험을 좀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예지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 너랑 잠깐만. 나 지금 너랑 커피 먹는 이 장면 나 꿈속에서 봤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꿈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뇌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이제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무리를 좀 어떤 맨 마지막 쪽에 일단 한 문단으로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쭉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아까 그 넥스트업의 개념으로 그 조합이 이해되는지는 상당한 진전은 이루었습니다. 약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램 수면 때에서는 뇌가 더 광범위한 탐색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떤 꿈을 만들 때 뇌가 어떻게 기억을 선택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억에서 개별적 특징을 조합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른다. 무엇이 꿈속 인물에게 주어진 행동, 감정, 성격을 인도하는지도 알 수 없다. 꿈의 내러티브적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지는지, 내러티브에 어떻게 감정이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꿈의 형태로 의식에 떠오르는지 알지 못한다. 얼굴, 내러티브 구성, 기억의 선택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은 결국 과학적으로 답할 수 있으며 우리가 논한 최신 신경 네트워크 뇌영상 기술도 이런 질문을 답하는데 분명히 될 것이다. MRI로 보통 이제 사람을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책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현상학, 즉 꿈의 실제 의식적 경험과 관련한 답을 찾는 과정은 상당히 길다. 어,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이런 질문에 언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 문단을 보면서 이 책의 요약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문단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이제 그 어미에 다 있는 게 뭐냐면은 잘 모른다, 모른다, 알 수 없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답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길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다 결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본 다음에 마지막 한 줄 평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지구인 중에 꿈을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까 그 로버트 스콜드 박사님처럼 한평생을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처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진전은 이루어졌다. 진전이 아닙니다. 진전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꿈에 대한 결론은 아직도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 준 책. 요렇게 이제 마무리 한 줄 평을 썼는데 덧붙여서 꿈은 질 좋은 수면에 의해 안 꾸는 것이 좋다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한 번 더 인지시켜준 책. 제가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써놨네요. 그때 제 결론은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해도 이 책에서의 어떤 그런 연구 과정이나 뭐 리서치한 조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쭉 보면은 아, 이 꿈이 이 책의 제목대로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육은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잠이 들면 좀 쉬지 않습니까? 근데 뇌와 정신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꿈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아 내면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뭐 내면을 좀 단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고 싶다면은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넥스트업의 기능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으로 해서 새로운 조합을 해서 기괴한 것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포인트를 찾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내 삶에 유익하게 될 것 같고 그런 것과 좀 덧붙여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연민적인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의 어떤 뾰족한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뭐 좀 비난 같은 것도 삼가하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컨트롤하면서 내면 소통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항상 매일 꾸는 꿈이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뭐 주어지는 보석 같은 그런 것들도 내 삶에 녹여내고 그렇게 되면 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꿈을 아주 아주 좀 신비롭고 귀한 꿈을 꿔서 소중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리안서준이었습니다.